이번 주 저는 30만 6,610원을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쓴 돈이 3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 주에 제가 엄청 큰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비싼 전자제품을 산 것도 아니고 큰 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주유하고 치과 다녀오고 구독료 빠져나가고 그리고 치킨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고 가계부를 보니까 30만 6,610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일주일에 30만 6,610원을 쓰는 것. 이 정도면 많이 쓴 걸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생활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고 월급과 주간 가계부를 공개하면서 1억 모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주간 가계부를 보면서 40살 1인 가구가 일주일에 쓰는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금은 71만 3,93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은 돈은 40만 8,026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사용 금액은 30만 6,610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30만 원이나 썼을까? 이번 주 가계부에서 가장 큰 지출은 주유비 7만 원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담배 4만 5천 원, 나랑드 사이다 3만 1,850원, 치킨 29,400원, 구독료 29,000원, 이디야 커피 28,380원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엄청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생활비들이 모이니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은 꼭 큰 사건으로만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돈은 조용히 나갑니다. 음료수 한 박스, 주유 한 번, 치과 한 번, 구독료 한 번, 치킨 한 번. 하나하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번 주에는 30만 6,610원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니까 식비도 적게 들고 생활용품도 적게 쓰고 소비도 단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혼자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정확히 1인분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비용은 혼자라서 더 애매합니다. 음식을 사면 남을 때가 있고 소량으로 사면 단가가 비쌀 때가 있고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를 나눌 사람이 없고 차를 타면 주유비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소비는 단순히 혼자 쓰니까 적게 쓴다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라서 적게 드는 돈도 있지만 혼자라서 나눌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가 딱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치료받고 구독료 내고 그걸 전부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번 주 가계부에는 먹고 마시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캔커피, 계란, 나랑드 사이다, 이디야 커피, 크로와상, 신라면, 음료수, 치킨. 이 항목들을 다 합치면 꽤 큽니다. 단순히 식비라고 볼 수도 있고 간식비라고 볼 수도 있고 제 생활의 작은 위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먹기 위해 쓴 돈일까? 아니면 피곤한 하루를 넘기기 위해 쓴 돈일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차리기 귀찮을 때도 있고 그냥 뭔가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입이 심심할 때도 있고 하루가 허전해서 치킨을 시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1인 가구에게 먹는 돈은 단순한 칼로리 비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위로비이자 심심함을 달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에 치킨 29,40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안에는 단순히 치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저를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1인 가구 소비를 볼 때 어려운 점입니다. 줄이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면 생활이 너무 말라버립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단일 생활비는 주유비 7만원입니다.
차가 있으면 분명 편합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마트에 가기도 편하고 비 오는 날도 덜 불편하고 멀리 이동할 때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가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차는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듭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게 주유비는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라면 차 한 대가 여러 사람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차의 편리함도 혼자 누리고 차의 비용도 혼자 부담합니다. 차를 타지 않았다면 안 나갔을 돈이지만 차가 없었다면 불편했을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면서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껴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차를 없애야 한다.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치과 17,800원도 있었습니다. 큰 병원비는 아니지만 가계부에 병원비가 찍히면 기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먹고 마신 돈은 어느 정도 선택한 소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다릅니다. 아프면 가야 합니다. 참는다고 없어지는 지출이 아닙니다. 특히 40살이 되면서 건강 관련 지출은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20대 때는 병원비가 가끔 나가는 돈처럼 느껴졌다면 40살이 되면서 건강관리도 생활비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치과, 내과, 건강검진, 약값, 보험료 이런 돈들은 한 번씩 조용히 가계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게 건강비는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프면 챙겨줄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내가 알아서 가야 되고 비용도 내가 내야 되고 회복도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치과 17,800원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계부 안에서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건강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 처음에 이번 주 306,610원을 보고 제가 많이 쓴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소비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생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였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은 예외적인 삶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 2024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천 원으로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 289만 원의 58.4% 수준이고 이걸 단순히 주 단위로 나눠보면 168만 9천 원은 대략 일주일에 39만 원 안팎입니다. 물론 제 이번 주 가계부 30만 6,610원과 통계청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통계청 소비 지출에는 주거비, 수도 광열비, 교통, 통신, 보건, 식비, 음식, 숙박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 가계부에는 이번 주 실제 기록이고 특정 고정비가 빠져 있거나 어떤 항목은 다른 주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는 됩니다. 제 이번 주 30만 6,610원은 공식 통계의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을 주 단위로 환산한 금액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건 이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30만 원은 금방 나가는구나. 그리고 통계청도 말해줍니다. 1인 가구 소비에서 주거와 식비, 음식 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혼자 산다고 생활비가 단순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머무는 기본 비용은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전체 가구 기준 자료를 봐도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교통, 운송, 보건, 음식, 숙박,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물가도 체감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고 생활 물가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생활 물가지수 중 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느낀 답답함이 단순히 제 기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 음식, 주유, 병원, 구독료 이런 것들은 전부 생활에 가까운 소비입니다. 사치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필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들입니다. 그 애매한 소비들이 모여서 1인 가구의 생활비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이 애매한 소비들의 금액도 조금씩 커집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샀던 것들이 이제는 가계부에 적으면 눈에 띕니다. 700원짜리 캔커피도 기록하게 되고 6,980원짜리 크로와상도 보게 되고 29,000원 구독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가계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생활이 조금씩 비싸지고 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일주일 306,610원. 이 정도면 많이 쓴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단순히 많다 또는 적다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306,610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비 7만원, 치과 17,800원, 구독료 29,000원. 이런 것들은 고정성 소비입니다. 하지만 계란, 라면, 치킨, 커피, 음료수는 식비이면서 생활비이자 간식비입니다. 또 전자담배는 줄일 수 있는 기호식품의 소비입니다. 이렇게 보면 306,610원은 단순한 한 덩어리의 지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줄일 수 있는 돈도 있고 줄이기 어려운 돈도 있고 줄이면 생활이 너무 팍팍해지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총액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를 썼나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썼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썼나입니다. 피곤해서 썼는지, 습관적으로 썼는지, 필요해서 썼는지, 외로워서 썼는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는지. 가계부가 단순히 숫자 기록에서 끝나면 죄책감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이유를 보면 다음 주에는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 주 가계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용 금액은 306,610원입니다. 이번 주 가계부를 보고 제가 느낀 건 1인 가구 소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니까 덜 쓸 것 같았지만 혼자라서 나눌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혼자니까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라서 위로처럼 쓰는 돈도 있습니다. 또 혼자니까 소비가 가벼울 것 같았지만 혼자 먹고 이동하고 아프고 결제하다 보면 그 돈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인 가구 일주일 306,610원. 많이 쓴 주라기보다 혼자 사는 생활비가 얼마나 쉽게 쌓이는지 보여준 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억 모으기를 위해 가계부를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덜 써야지 로만 끝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돈은 줄이고 어떤 돈은 유지하고 어떤 돈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는 음료수나 커피처럼 반복되는 소비를 조금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 지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관광비나 이동비처럼 필요한 돈은 죄책감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건 결국 내 생활을 무조건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계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얼마를 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